네, 안녕하세요. OS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모안테크 코스 백엔드 7기 웨이입니다. 이 주제를 갖고 오게 된 이유는 제가 학교에서 지금 OS 수업을 듣고 있는데 마침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툴이라는 주제를 다 나갔어요. 근데 내용이 조금 방대하다 보니까 저도 스스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주제를 갖고 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한낱 이 OS를 수업만 들었을 뿐인 학생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목차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레이스 컨디션이랑 크리티컬 섹션인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레이스 컨디션은 공유 자원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할 때 실행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잔액이라는 게 공유 변수거든요. 그런데 스레드 A랑 B가 출금 요청을 동시에 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공유 변수인 잔액 1,000원을 A랑 B가 동시에 읽어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500원, 800원 출금인데 200원이라는 좀 불일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잔액을 A가 처리한 다음에 B가 읽어왔어야 되는 건데 A가 덮어쓰고 나서 쓰기 전에 잔액이라는 공유 변수를 읽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스레드 B는 스레드 A가 다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OS에서도 이런 레이스 컨디션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포크는 자식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자식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건 프로세스 아이디를 새롭게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 새롭게 부여해야 될 프로세스 아이디를 담은 변수가 공유 변수로 존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A랑 B에서 동시에 포크를 호출해서 동시에 이 공유 변수를 읽어가게 된다면 같은 아이디를 갖는 프로세스가 2개 생기는 이런 버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 포크 과정에서 공유 변수를 읽어온 다음에 하나 증가시키는 이 과정 사이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지 않아야지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next available PID를 프로세스 A랑 B가 동시에 읽어오는, 즉 이 사이에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어 버려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스 컨디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크리티컬 섹션을 보장하면 레이스 컨디션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S에서 크리티컬 섹션을 보장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도구들이 있을 텐데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토믹한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에서 스레드 B가 다른 스레드들이 잔액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 락이라는 불림 값을 사용을 하면 될 거예요. A가 나 사용하고 있으니까 락이라는 값을 1로 변경을 해주면 그 동안은 다른 스레드에서 락이 1일 동안은 이 잔액을 읽어올 수 없도록 하면 되겠죠. 그리고 A가 사용을 다 했으면 락 값을 다시 0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스레드 B에서는 다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락이 0이면 1로 바꾼다라는 거를 코드로 간단히 써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if 락은 0이라는 구간을 이 두 스레드가 동시에 통과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즉, 요 락이 0임을 확인한 다음에 락을 1로 바꿔주는 이 구간이 바로 원자적으로 동작하게 보장해줘야 되는 크리티컬 섹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섹션을 보장하기 위해서 OS에서는 TAS, CAS라는 하드웨어적으로 아토믹하게 일어나는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TAS는 이 대상 락 값을 무조건 1로 일단 세팅을 해주는 애예요. 근데 이제 리턴 값이 기존 값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락의 경우에는 무조건 1로 세팅을 해주는데 기존 값이 0일 때만 내가 락을 획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TAS를 하고 락을 해줬는데 기존 값, 그러니까 리턴 값이 1이다 그러면 그냥 다른 데서 락이 걸려 있었던 거고 리턴 값이 0이다 그러면 내가 1로 바꿔준 거니까 이건 내가 획득한 거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CAS는 TAS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연산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유가 TAS는 무조건 0에서 1로 바꿔준다 했잖아요. 근데 CAS는 그 이제 어떤 값이면 어떤 값으로 바꿔준다가 가능해요. 그래서 expected랑 new value로 기대한 값이랑 이제 수합해줄 대상 값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AS에서는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expected면은 new value로 바꿔주고 성공했다라는 의미로 true를 반환을 해주고 만약 실패하면 그냥 false를 반환하고 끝납니다. 아무튼 이거 이용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보장을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 앞에서 배운 원자적인 연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뮤텍스 락 세마포어를 구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우선 TAS 명령어로 크리티컬 섹션을 보장하는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간단한 버전이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크리티컬 섹션마다 이 코드들을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효율적이니까 이걸 조금 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좀 캡슐화를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뮤텍스 락입니다. 뮤텍스 락은 TAS, CAS를 이용해서 하나의 스레드만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는 거를 보장을 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 전후로 락이랑 언락이라는 코드만 적어주면 이 크리티컬 섹션은 보장이 됩니다. 이거는 뮤텍스 락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예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는데 예시를 가져와 본 거거든요. 그래서 락드라는 게 인티저로 구현되어 있긴 한데 0이면 해제, 1이면 점유니까 그냥 불림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락을 하는 함수는 CAS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0이면 1로 세팅을 하고 아니면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이었다는 건 락이 안 걸려 있었다는 거니까 그러면 성공을 했다는 거고 그럼 while문을 빠져나와서 CAS가 성공을 해서 락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언락은 이 락드라는 값을 그냥 0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마포어는 무엇이냐? 세마포어는 뮤텍스 락은 0이랑 1이라는 값만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세마포어는 조금 더 다양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티저 값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어요. 커넥션 풀은 이제 여러 개의 커넥션이 있고 거기에 스레드들이 접근을 하는데 그 스레드의 개수 자체도 공유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뭐 10개 남았다 해서 2개 동시에 접근했는데 뭐 9개 남았다로 되면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커넥션 수라는 공유 변수를 감싸는 세마포어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세마포어는 이 공유 변수랑 그 공유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뮤텍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어는 뮤텍스를 이용해서 구현되어 있는 공유 변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도구입니다. 세마포어에서는 웨이트랑 시그널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웨이트를 사용하면은 일단 이 공유 변수에 대한 락을 얻은 다음에 1을 감소시켜줘요. 그리고 시그널은 카운트라는 공유 변수에 대한 락을 얻은 다음에 1을 증가시켜주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도구인데요.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모니터가 왜 나오게 됐냐라는 걸 알아봤을 때 세마포어도 결국에 사용자, 즉 OS 개발자가 웨이트랑 시그널 이런 함수들을 직접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크리티컬 섹션을 보장을 하려면. 그런데 혹시라도 개발자가 뭐 이거 중에 하나 빼먹거나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뭐 코드가 길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걸 내가 직접 적어주지 않고도 어떤 공유 변수는 그냥 내가 접근하면 무조건 원자적으로 동작하는 크리티컬 섹션이 보장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모니터인데요. 모니터는 동기화 로직을 개발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이제 언어나 컴파일러 차원에서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가 있고요. 이 모니터는 카운터라는 모니터인데 카운트라는 공유 변수에 대한 원자적인 접근을 보장을 해주는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뭐 인크리먼트랑 디크리먼트에서 카운트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뭐 락을 걸어주거나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보장이 돼요. 사용하는 쪽에서도 뭔가 락 걸어주거나 이렇게 안 하는데 우선 이 카운터에 대한 원자적 접근은 보장이 됩니다. 모니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강의 자료에서 갖고 온 거라서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모니터는 일단 내가 원자적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쉐어드 데이터, 공유 변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공유 변수에 접근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유 변수에는 모니터 내 함수들로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공유 변수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 함수 내부에 있는, 이 모니터 내부에 있는 함수들만 이 공유 변수에 원자적으로 접근한다를 보장해주면 사실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엔트리 큐는 모니터를 획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들입니다. 한 스레드만 이 모니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러면 저희는 아까 이렇게만 적어뒀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장이 될까? 어떻게 한 스레드만 접근하는 게 보장이 될까? 궁금증이 드실 텐데 바로 이 코드는 컴파일러가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이 공유 변수에 대한 뮤텍스 그리고 각 함수들에는 처음과 끝에 이 뮤텍스를 얻고 풀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추가를 해줘요. 그래서 모든 함수들은 결국 뮤텍스를 얻어야만 카운트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싱크로나이제이션 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최근 말씀드린 순서로 갈수록 추상화 레벨이 올라가고 개발자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TS-CAS는 하드웨어가 지원해주는 원자적 명령어였고 이제 락을 0으로 설정하거나 락을 1로 설정하는 그 과정 자체를 원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뮤텍스는 이 CAS를 활용해서 락을 획득, 해제하는 과정을 한번 추상화를 해준 거고요. 근데 값은 0이랑 1만 가능합니다. 세마포어는 이제 뮤텍스보다 더 다양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뮤텍스를 또 감싸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컴파일러가 동기화 로직을 추가를 해줌으로써 사용자는 이 동기화 로직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는 도구예요. 그러면 이제 OS에서 어떻게 싱크로나이제이션 툴을 사용을 하는지를 알아봤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자바 언어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궁금해가지고 싱크로나이즈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싱크로나이즈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객체에도 걸어줄 수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 코드는 카운트라는 게 공유 변수고 그 카운트에 접근하는 메서드들이 싱크로나이즈드가 걸려 있어서 이 싱크로나이즈드가 걸린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그 해당 객체에 락이 걸린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인크리먼트를 호출을 할 때 어떻게 카운터 객체에 대한 단일 스레드 접근이 보장이 되는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그 자바에서 바로 모니터를 사용을 해서 싱크로나이즈드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카운터 객체를 유로 생성을 하면 뭐 여러 개가 막 붙게 돼요. 근데 그 중에 마크 워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약간 헤더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뭐 해시코드 있고 뭐 여러 개 있고 에이지 있고 이런데 그 중에 오브젝트 모니터에 대한 주소가 있거든요. 오브젝트 모니터는 이름만 들어봐도 일단 모니터랑 관련된 것 같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 모니터의 코드를 보면 얘가 무엇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오너가 있고요. 이 오너는 현재 모니터, 즉 이 객체에 락을 건 스레드입니다. 그리고 엔트리 리스트는 이 객체에 접근하려고 대기 중인 스레드들이고요. 웨이트셋은 이 객체에 일단 접근은 성공했어요. 즉 싱크로나이즈드 걸린 메서드 들어오는 건 성공했어요. 근데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웨이트이란 걸 호출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크리먼트를 두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서 모니터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스레드 A랑 스레드 B는 카운터 객체에 접근을 하게 될 텐데 일단 동시에 접근을 하고 싱크로나이즈드가 걸려 있으니까 이 마크워드에 오브젝트 모니터를 확인을 하겠죠. 근데 이 오브젝트 모니터에서 일단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오너를 일단 나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객체 지금 내가 락 걸었다 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오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이 CAS거든요. 스레드 A는 이 오너를 나로 설정하려고 할 거고 B도 자신으로 설정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두 명령어가 뭐 누가 빠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시에 실행이 될 텐데 아마 둘 중에 하나만 성공이 될 거예요. 왜냐면 만약 하나가 성공이 되면 오너가 그 스레드로 변경이 될 거고 그럼 다른 CAS는 오너가 널일 때만 이게 성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스레드 A가 성공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오너가 이제 널에서 스레드 A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CAS는 실패를 할 거고요. 그럼 A가 사용하는 중에 스레드 B는 실패를 했으니까 아까 오브젝트 모니터에 있었던 엔트리 리스트에 이제 넣어놓고 잠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스레드 A에서 작업이 끝나면 오너를 다시 널로 설정을 해주고 엔트리 리스트에 들어있는 스레드들 중에 하나를 깨워줄 거예요. 그러면 B가 일어나서 작업이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오브젝트에서 이제 모니터 관련된 메서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wait이랑 notify all이 있는데 아까 오브젝트 모니터에 wait set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 제가 모종의 이유로 일단 싱크로나이즈드에 들어왔지만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시가 이 예시인데 바운디드 버퍼 상황에서 이 버퍼에 프로듀스, 즉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버퍼가 꽉 찬 상황이면은 더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이 버퍼가 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wait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wait을 호출을 해주면 아까 오브젝트 모니터에 있던 wait set에 들어가서 그 스레드는 다시 잠들게 되고요. 다른 곳에서 notify를 해줘야 그 wait set에 있던 애들이 다시 엔트리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조금 급 마무리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이제 제가 좀 급하게 설명하기도 했고 좀 얕게 설명하기도 했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